예, 시장은 좀 주춤거리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코스피는 2,400선에서의 등락을 보이는데요. 시장의 고민들과 함께 기회 요인들에 대한 기대도 있죠. 오늘 10시에 시황해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민할 것과 질문은 많은데요. 주제는 어쨌든 이렇게 뽑아봤어요. 워낙 섹터에서 2차 전지가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와 함께 시장의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잡았고요. 먼저 미국의 글로벌 은행 위기부터 얘기를 해야죠. 실리콘밸리 은행, 못됐던 은행에서 크레딧 스위스, CS. 제가 이걸 약간 SC라고 발음해서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SC 하니까 스탠다드 차터던데 이거 아닌데 CS죠, CS. 근데 이제 독일의 도이치은행까지 이제 주말에 얘기되면서 유럽 은행들이 빠졌는데 와 여기까지 위기가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해석이 어떠세요, 위원님? 물론 은행 사태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 은행 중심의 이제 뱅크런이 이제 빠르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 기점으로 놓고만 보자면요. 사실 소형 은행들에서는 이제 예금 인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 폭도 그렇게 크지만 않습니다. 근데 대형 은행은 오히려 예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은행에서 자금을 뺀 그 자금들이 이제 대형은행 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담보된 대형은행 쪽에서는 아직까지 큰 균열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설사 이제 대형은행 중심으로 예금이 인출이 되더라도 이제 저희가 08년도와 지금 사태를 좀 주요 비교를 하게 되는데 08년도와 지금 가장 이제 크게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은행들의 그 스트레스 테스트가 굉장히 타이트해졌다는 점입니다. 대형은행 중심으로 이제 매년마다 연준이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되게 약간 극한의 가정까지 주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실업률이 한 7% 정도 급등을 하고 이제 경기라든지 물가가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은행들이 얼마 정도 이제 지준금을 쌓아놓고 있냐 그리고 지준금을 쌓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그래프를 보자면요. 지금 대형은행 지급준비금은 이제 코로나 이후 수준보다도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08년도 대비해서 보자면 사실 지급준비금은 한 200배가량 쌓여져 있습니다. 높아진 지급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굵은 상황은 파란색 선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소형은행 대비해서도 굉장히 지준금이 이제 탄탄하게 좀 쌓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계 은행은 지급준비금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은행 불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은행주들 주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재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뱅크가 이제 위험으로 완전히 전이될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제 간접적으로 국내 금융주나 이런 쪽엔 좀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유탄을 좀 맞는 거죠. 네. 일부 지방은행들은 오르지만 대체적으로 은행주들 올해 좋았다 말았습니다. 굉장히 강했다가 이런 여파로 많이 밀려 내려왔고요. 어쨌든 시스템 리스크는 지금으로서는 없는 걸로 이제 보셨고요. 근데 시장이 워낙 도이치은행 같은 경우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건전할 거로 생각했는데 보면 시장 자체에서 CDS 프리미엄 같은 게 막 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있는가 이래 불안한 건데요. 네, 조금 더 두고 보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인데 3월 FOMC가 끝나고 제롬 파월은 연내 금리 인하는 생각지 않고 있다, 전망하지 않고 있다 이랬는데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전망 내지 압박을 하고 있네요. 네. 어떻게 될까요, 행보가요? 당장 데이터상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는 사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그렇게 높여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도 이를 보고서 사실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말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은행 이번 사태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 은행 쪽에서 균열이 생겼다라는 이제 사례로 이제 연준도 점차 인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는 향후 연준의 정책적인 전환 그 기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최근에까지도 하키시 했지만
점차 하반기 들어서는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달에 금리 인상은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그렇죠. 것 같은데 예. 근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은 시장이 사실 충격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데이터상으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경제 시스템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사실 공포 심리가 더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연준이 이제 좀 완화적인 시그널을 그럼 뭘 보여줄 수 있을까냐고 봤을 때 6월 달 전에 아마 QT에 대한 좀 부분을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금리 인상과 동시에 QT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중 내에 이제 유동성이 빨리 지금 상대적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데 이 QT 규모 자체도 이제 2018년, 19년 대비해서도 한 2배가량 높습니다. 뭐 당장 QT를 중단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만은 않지만 이 QT 규모에 대한 축소 시그널을 보내준다면은 시장이 지금 움직이는 힘은 유동성이 결국 이제 힘이 지금 원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주면서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자면은 증시의 하단을 좀 견고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미스터 마켓은 시장은 금리 내려야 돼. 내릴 거야 이렇게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금리를 내리게 되면 진짜 불안하구나 이렇게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다. 정책을 흔들지만 그게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요. 아까 이제 제롬 파월의 최근에 말을 했던 말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뭐 저도 뉴스를 통해서 대충 보고 서로 쫓아가고 있는데 예. 걸으면서 껌 씹기가 가능하다. 약간 좀 불량한 말처럼 보이는데 그런 말도 했나 보죠. 그러니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소위 이제 투트랙으로 가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국내 증시 전망 좀 하겠습니다. 3월이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저도 이제 주말에 쉬면서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을 뽑아봤는데 코스피는 7.98. 코스닥이 20% 이상 올랐어요. 그쵸. 네, 코스닥이 엄청 강했던 종목 흐름들이 물론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겠습니다만 4월을 봐야 되니까 4월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4월만 놓고 보자면 일단 박스권 장세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단은 점차 견고해지면서 저는 오히려 하반기 때는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약간 매개체가 이제 점차 이제 재료들이 부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견고해지는 하단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은행 노이즈에 가려져 있지만 수출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수출입 물가 스프레드가 점차 이제 축소가 되면서 즉 저희 말하는 이제 수출 물가가 올라오면서 통상적으로 이제 원화의 강세가 이어지는 국면이 이제 점진적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 하락이 지금 뭐 좀 진행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럴당 70달러 선 등락폭을 거듭을 하고 있고 최근 이슈 때문에 좀 하방 압력을 또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강세보다는 사실 근본 리스크로 보면 원래 안전자산 성격으로 부각되면서 강세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시장이 이제 늘상 공식화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달러가 좀 주춤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반도체 주가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출의 향방을 조금 가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3월 달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 수출에 이제 해당 반도체 업종이 주가가 선행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출도 향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개를 조금 뒷받침해주는 요인인 것 같고요. 실제로도 3월 달에 은행 리스크가 발발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운송 쪽의 외국인의 수급이 점차 개선되는 흐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그 테마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좀 눈여겨보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4월 흐름은 제한적인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 이후의 흐름들을 좋을 걸로 보셨고 수출 지표가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방을 좀 단단하게 한다. 반면에 이제 사실 상단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오다가 지금 뭐 SBB 사태 이런 걸로 해서 좀 주춤하잖아요. 네, 외국인들 수급은 어떻게 볼까요?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사실 긍정적인 흐름이 차후 전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출도 봐야 되지만요. 또 작년과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수출에 연계된 이제 중국 경제 재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위안화에 저희가 사실 통상적으로 이제 원화의 상관 개수가 굉장히 높은 이제 통화 중에 하나인데요. 위안화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중미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면서 이제 차후 이제 달러 대비해서도 좀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연동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약세보다는 원화의 강세가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차익 기대감을 노리고 사실 EM 통화 내에서도 우리나라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그 국가들에 대해서 수급을 조금씩 유입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뭐 워낙 뜨겁습니다. 뭐 2차 전지 뭐 단어를 들으셨겠습니다만 뭐 또차 전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배터리 민족이랍니다. 그만큼 이제 배터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가적으로 대안으로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잘 가면 좋겠지만 그죠? 대안으로 생각해야 될 또 섹터는요. 제가 뭐 연내 전망에서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연중 이제 탑픽으로 저는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연내 주도주로 이제 부각될 가능성도 높은 종목 중에 업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점 자체는 상반기보다 좀 하반기가 더 편안할 것 같고요. 연내 주도주 가능성 2차 전지 왜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뭐 수급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있지만요, 전문가분들이 저는 또 이제 수출을 통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수출액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익에 대한 부분도 보자면요. 코스피 ROE 대비 2차 전지 ROE가 지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BM 대비, 벤치마크 대비해서도 해당 업종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월달, 3월달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2차 전지의 그 상대 강도가 굉장히 크게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 이제 해외 쪽이랑도 비교를 해보자면요. 해외 대비해서도 사실 3월 달에도 계속해서 오르는 이제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수출 이제 비중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가 전체 수출액에서 이 해당 업종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사실 이제 2월 달로 들어서는 소폭 조금 정체되는 흐름입니다.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상관 개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 달에는 3월 달 대비해서 그 상승에 대한 강도 폭은 그렇게까지는 좀 높지 않을 것 같고 좀 숨고르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차 전지의 대안으로는 사실 성장에 대한 테마는 그러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업종들의 그 수급이 다른 성장 테마, 뭐 이제 베타가 좀 더 큰 소프트웨어라든지요, 게임의 업종에 대해서 수급으로 좀 로테이션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스스로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정리가 됐는데요. 사실 2차 전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반도체와 2차 전지 이게 이제 올해 연중 내내 관심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 두 가지를 함께 얘기해 주시니까 키워드가 됐고요. 4월 증시에서 좀 유망하게 볼 아이디어 스타일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러면 4월 한 달 놓고 보면 어떤 섹터가 유망할까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 사이즈로 보자면은 지금 은행 시스템 리스크 가 아직까지는 진행이 이제 크게 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제 변동성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우량주 중심,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이제 탄탄하게 마련돼 있는 이제 방어력 높은 우량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업종별 아이디어 관점에서 보자면은 크게 첫 번째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미국향 그 수출 증가율이 중국 대비해서도 수출 증가율보다는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뭐 인프라라든지 내수 업종보다는요, 미국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그 관련된 부품주의 플레이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에 대한 테마가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이제 시각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금리 하락이 진행됐을 때 베타가 큰 게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아이디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2차 전지는 4월 달에는 좀 숨고르지만 이제 연중 내내 보자면 탑픽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유지를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화면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시간이 없어서 반도체 질문을 못 했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가 사실 하나 아이디어 1에 녹아 있는데요. 반도체 뭐 용인 쪽으로 정부가 지금 투자한다는 얘기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을 가지 않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러면서 부각될 수 있는 방미 일정과 관련돼서 부각될 수 있는 소부장들이나 그죠? 그렇죠. 네. 정책 네.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그 용인 관련돼서도 정책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들이 한번 움직였지만 네. 4월 26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그 반도체 CEO들이 방미를 하기 때문에 네. 또 향후 그 관련된 이제 기대감에 또 주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로테이션이 돌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관계자나 임원들이 가겠지만 중소형 소부장 중에서 방미하는 CEO가 누구냐, 어떤 기업이 연관이 돼 있느냐 이런 걸 좀 찾으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장해설 현대차증권 이재선 위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